유령 올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3605S 그리고 PWM 모델의 커피 깎기 영상입니다. 자, 우선 CRM365라는 머신이 뭔데 이렇게 기다린 거야?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3605라는 머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쪽에 있는 이 녀석 CRM365라고 하는 가정용 커피 머신입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렴하고 에스프레소 추출도 잘 되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정용 커피 머신이다, 요렇게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 남자커피라는 채널에 6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았던 그런 커피 머신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 해외 직구를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S도 조금 힘들었고 안에 펌프나 이런 것도 한국형에는 조금 안 맞았죠. 자, 그 뒤에 딜리코라고 하는 커피 회사에서 3605 플러스라는 머신을 출시했습니다. 이 3605의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형으로 펌프도 개선이 돼 있고 디자인도 약간 달라졌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국내 소비자들은 직구를 해야 되는 3605도 많이 썼지만 이 3605 플러스를 훨씬 더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605와 3605 플러스의 최고 단점은 뭐냐 하면 커피 추출에 있어서는 잘 되지만 디자인이 너무 별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개선돼서 나온 게 이 3605S 그리고 3605 PWM인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가 되는 제품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 카페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 온라인으로는 이제 처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 뭐냐면 딜리코와 함께 제가 이거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부분 제 의견이 들어간 게 많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갑니다. 많이 가요. 이 두 녀석 초창기 프로토타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모델까지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직접 중국 공장까지 가서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리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녀석들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또 단점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두 개의 크기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 바로 크기 차이가 나죠. 3605S가 훨씬 더 컴팩트합니다. PWM은 S랑 외관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옆에 안 놔둘게요. 자, 옆모습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옆으로 봐도 크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집안에 여유 공간이 많이 없어서 나는 컴팩트한 사이즈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3605S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외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얘는 이 옆판, 윗판 다 플라스틱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뚜껑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하지만 이 옆에 본체 이런 부분은 다 스텐 재질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에서 스텐으로 변하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지금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통은 빼고 재보겠습니다. 4.2kg입니다. 3.6kg입니다. 물통은 얘가 3605S, 야는 3605 플러스입니다. 둘 다 그냥 이렇게 제껴서 물을 넣는 방식이에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쪽은 3605S, 야는 3605 PWM입니다. 근데 외관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색깔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블랙, 얘는 화이트입니다. 일단은 블랙은 매트 블랙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맨들맨들한 그런 소재예요. 자, 화이트. 얘 같은 경우도 무광입니다. 하지만 만졌을 때 약간 까슬까슬한 촉감이 있어요. 도장 방식이 야랑 야는 좀 다른 거죠. 화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블랙이 포스가 상당합니다. 일단 이 스팀 다이얼도 보면 얘는 다 블랙이죠. 얘는 여기 우드가 있어요. 이 우드가 좋다라는 분도 계시고 안 좋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물바지입니다. 물바지. 들어서 이래 보면 블랙은 이 물바지까지도 전부 다 까매요. 야는 은색이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려봤을 때 블랙은 이 옆에까지 전부 다 그냥 올블랙입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도 전부 다 은색이죠. 여기에서 조금 디자인이 다르다. 이거는 S와 PWM 차이가 아니라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입니다. 자, 실제로 보고 있는 제 눈에는 이 블랙 색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놓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 화이트를 놓고 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화이트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 3605 모델뿐만 아니라 하얀 색깔 가전은 때를 잘 탑니다. 특히 약간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때를 좀에 더 잘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편의성, 그리고 내가 어디 놔두고 쓸 거냐, 인테리어하고 잘 어울리느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색상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605S와 3605PWM 딱 한 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이 옆에 이 다이얼이 있냐 없냐, 요 차이가 나요. PWM은 다이얼이 있고 S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외관은 여기서 거의 변화 없이 이대로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요 다이얼 부분, 인쇄,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불만이 있어서 수정을 좀 요청을 했거든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아무튼 이 다이얼, 이걸 돌리면 추출되는 유량이 변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물이 나오는 양이 변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용자가 유량을 변화하면서 추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S는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버튼 눌러서 바로 추출이에요. PWM 모델 딸깍 이렇게 꺼놓고 쓰면 이 S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PWM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걸 꺼놓고 쓰면 S랑 똑같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외관은 다 봤으니까 이제 구성품과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머신 사면 이렇게 머신 본체가 오고 따라오는 게 이 포토필터. 포토필터 같은 경우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거, 예전에 제가 프로토타입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날개가 3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날개가 2개짜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포토필터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입니다. 예전에 3605 알루미늄 포토필터가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얘는 스덴 포토필터입니다. 그래서 묵직하고 튼튼해요. 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바스켓 뺏어보면 요 놈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정 바스켓이라고 표현하는 요거예요. 다른 바스켓이 없다면 이걸 뭐 써야 되겠지만 IMS나 VST 바스켓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교체해서 써도 좋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 CRM360 포토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필터 아랫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IMS 바스켓을 꼽으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밑부분이 걸려서. 근데 얘는 지금 일자로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IMS 바스켓 20g짜리 요래 넣어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따로 포토필터 바꿀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바스켓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구성품으로 따라오는 바스켓이 한샷용 바스켓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앞쪽에 숟가락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솔. 자, 그리고 템퍼 58mm짜리 템퍼예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실리콘 판이에요. 패드입니다. 패드. 요거의 용도는 뭐냐 하면 이 바스켓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딱 막는 용도예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있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야는 3웨이 밸브가 달려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CRM360라는 머신이 와 좋다라고 유명해진 계기는 저는 3웨이 밸브가 달려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가형 머신에는 3웨이 밸브가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CRM360 머신에는 달려있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 3웨이 밸브가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그 3웨이 밸브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커피 추출이 딱 끝나고 나면 이 커피 퍽 위에 있는 잔여 압이나 물을 위로 확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물바지 쪽으로 뱉어내버립니다. 근데 3웨이 밸브가 없다라고 하면 추출을 하고 났을 때 포토필터를 딱 뺏어보면 물이 고여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잔여압이 남아서 퍽 하고 이 사방팔방 좀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웨이 밸브가 달려있으면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용 머신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할 때 이렇게 막혀있는 걸 가지고 이 위에다가 약품을 풀어서 장착을 하고 추출을 합니다. 그럼 3웨이 밸브가 열리면서 위로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그룹 패드 부분을 청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남은 그 약품이나 커피 찌꺼기들은 이 밑으로 물바지로 쭉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웨이 밸브가 달려있다고 하면 커피 머신 청소에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OPV 밸브란 게 달려 있습니다. OPV 밸브가 뭐냐 하면 과한 압력을 안 받게 해주는 그런 밸브입니다. 자, 이제 머신 한번 켜볼 건데요. 가정용 커피 머신들 같은 경우 예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서버 블록으로 가열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방식보다는 예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시간도 한번 재볼게요. 깜빡깜빡 하는 거는 예열 중입니다. 예열이 다 되면 불이 쫙 들어올 거예요.
자,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한 40초 정도 걸렸네요. 다만 40초 만에 예열 다 됐네, 바로 커피 뽑아 먹어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본 경험상 에스프레소 머신이란 거는 예열됐다고 바로 쓰지 마시고 한두 번 물 빼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데워주는 게 좋거든요. 얘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원 버튼이에요. 가볍게 누르면 켜지고 가볍게 누르면 꺼집니다. 자, 끄고 나서 바로 이렇게 키면 아까처럼 깜빡깜빡 안 하죠. 이미 예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림으로 보면 잔이 1개, 얘는 잔이 2개입니다. 원샷용, 투샷용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업용 머신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거의 다 뭐 원샷용, 투샷용이라기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1번, 2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세팅을 많이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손가락 모양이죠. 이렇게. 얘는 프리 버튼입니다. 이 2개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고 누르면 내가 원하는 양이 되면 알아서 꺼져요. 근데 얘는 내가 다시 누르기 전까지 안 꺼져요. 하지만 무한정으로 뽑을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이상 양이 넘어가면 알아서 꺼지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얘는 스팀입니다. 누르면 깜빡깜빡 또 하죠. 지금 스팀 예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스팀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세팅 버튼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 돼요. 가운데 거 해볼까요? 꾹 인퓨전 주고 지금 75g의 물이 담겼습니다. 리셋하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74g의) 물이 담겼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추출량 세팅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봤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추출량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출 시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저가형 머신들은 추출 시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고가의 머신 혹은 상업용 머신들은 추출량으로 설정이 다 돼요. 추출량으로 설정이 되는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플로우 메타라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CRM 360S, 360PWM 같은 경우는 플로우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추출량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박수 치야 돼요. 커피 머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가의 가정용 머신에서 플로우 메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있나? 있으면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시간으로 설정을 했던 예전에 3605 플러스나 3605 머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으로 세팅을 해놓고 추출을 하는데 매번 양이 달라져요 라는 글이 많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똑같아도 포토필터 안에 담겨있는 원두의 분쇄도 상태나 그리고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추출량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플로우 메타가 달린 애들은 추출량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이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가 분쇄도를 살짝 조절해서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세팅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로우 메타가 달려있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스타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플로우 메타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 원두 상태에 따라서 한 5g 이내의 오차가 조금씩 발생해요. 그건 어떤 머신이든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부분이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PWM 모델이죠. 유량이 조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팅을 해놨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유량 막 바꿔버리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압력 게이지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흰 색깔 실리콘 패드를 넣어서 강제로 압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추출 버튼 딱 누르면 압력 게이지가 쭉 올라가죠. 자, 끄면 내려갑니다. 자, 이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도 펌프의 압력을 바로 보여주는 애가 있고 현재 커피가 받고 있는 압력을 보여주는 타입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커피가 받고 있는 압력을 게시해주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물바지 이렇게 쏠랑 빼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물바지에 물이 제법 받쳤죠. 이게 좀 전에 한 2-3번 추출 버튼 눌러가지고 3웨이브 통과해서 돌아 나온 물입니다. 물바지 크기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네, 요 정도. 자, 그리고 이 그룹 패드입니다. 제가 샤워 스크린인데 이거 분리해가지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얘는 POM이라는 소재입니다. 예전에 CRM365 같은 경우에는 그룹헤드 소재가 알루미늄이었어요. 그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약간의 찝찝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360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OM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POM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강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식약청 검사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자동 커피 머신들 보면 내부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걔들도 이 POM을 쓴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제 생각은 인체에도 무해하고 단단하기도 한 POM 소재 뭐 오케이. 근데 이게 암만 단단하다고 해도 플라스틱인데 메탈 소재보다는 마모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딜리코 쪽에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 차후 마모가 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할 때 10,000원대의 비용으로 이 그룹헤드 통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했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도 되고, 나는 이거 조립 못하겠다 하시면 딜리코에 보내가지고 교체를 해서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그룹헤드를 새 걸로 교체할 때는 가스켓도 새 걸로 바뀝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 쓰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옆에 물이 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가스켓 교환 주기가 온 겁니다. 그때 가스켓을 따로 사가지고 교환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비용만 해도 몇천 원, 10,000원 조금 안 되게 들 겁니다. 그 가스켓 교환 비용에 몇천 원만 추가하면 이 그룹헤드를 통으로 갈아주는 거죠. 일단 요까지는 제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막 쓰세요. 교체해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그룹헤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독특해요. 자, 순정 포토필터 장착을 요래 하면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딱 걸립니다. 이 이상 안 넘어가요. 이 방식을 제가 매티클러스에서 봤거든요. 그 매티클러스 머신 같은 경우도 이 중간에 딱 걸리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머신을 쓸 때 어디까지 잠가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온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잠그세요 하고 딱 걸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은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스켓이 쓰다 보면 마모도 되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걸 넘어가서 더 제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업용 머신이나 다른 머신들도 그런 구조를 많이 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다 보면 이 각이 점점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걸리니까 나중에 가스켓이 마모가 되거나 하면 더 쪼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근데 이 단점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0,000원대에 이 그룹헤드를 통으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자, 순정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잘 들어갑니다. 다른 포토필터, 자,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이 옆에 날개 두께가 좀 달라요. 우리가 같은 58mm라고 해도 날개 사이즈가 조금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라인업에 따라서 날개가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얘도 CRM365 플러스에서 쓰던 거를 이 S에 꼽으면 맞는 포토필터도 있고 안 맞는 포토필터도 있어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텀리스 포토필터를 꽂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사이즈는 뭔데? 라고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포토필터의 사이즈를 제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럼 바텀리스 포토필터를 드리자,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피깎기로 구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바텀리스 포토필터를 같이 낀가 드릴 겁니다. 서비스죠. 다른 58mm 액세서리류, 아까 말씀드린 바스켓이나 뭐 도직링이나 이런 것들은 쓰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페사도의 풀 POM 포토필터는 장착이 됩니다. 조금 빡빡하게 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자 추출 좀 해볼게요. 우선 원두는 중강배정 원두로 갈아왔습니다. 포토필터는 순정 포토필터고 바스켓도 지금은 순정 바스켓으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원두량은 18g 투입했습니다. 인퓨저는 기본적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야, 이 가격대 머신에서 이 정도 맛이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예전에 CRM360 플러스 때부터 많은 분들이 온도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좀 했었어요. 제가 이 S 그리고 PWM 계속 써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얘는 보일러가 아니라 서머블록이라는 걸로 물을 데우거든요. 이 서머블록의 특징은 빨리 예열이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연속으로 추출할 때 온도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카페쇼에서
이 3605 PWM을 가지고 4일 동안 시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커피를. 그때 연속으로 뽑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간중간에 맛을 보니까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연속으로 뽑을 때.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씹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내가 추출할 일이 있을 때는 온도가 좀 불안정하지만 집에서 한두 잔 뽑아 먹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요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은 페사도 풀 POM 포토필터입니다. 바텀리스로 밑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바스켓은 페사도 IMS 20g짜리로 준비했습니다. 원두는 중약배전이에요. 이제 추출을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약하게 뽑힌 원두들은 산미가 좀 셉니다. 산미가 있는데 물 온도도 낮게 추출을 하면 산미가 찌르듯이 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스팀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1초, 2초, 3초 요 정도. 그러면 물 온도가 좀 올라가요. 스팀을 만들려고 물을 막 끓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추출하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자, 이번에도 유량 조절은 하지 않고 추출해 보겠습니다. (25초) 40g 뽑았습니다. 최상의 맛이에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법 그럴싸하게 이 원두의 특성을 살렸다, 이런 느낌은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뭔가 농도감이나 이런 게 아쉽긴 합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그 스팀 버튼 눌러서 온도 살짝 올리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강배전 원두에다가 써버리면 오히려 너무 자극적인 느낌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낮은 애들 위주로 그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살짝 끌어올려가 쓰는 방법을 한다면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농도감이나 이런 게 약간 저는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끌어올려 보고 싶어요. 이제 나와야 될 게 이 PWM의 유량 조절입니다. 저는 이제 원두 양은 똑같이 할 거지만 분쇄도를 좀 더 곱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인퓨전을 쓸 거예요. 자, 우선 유량 조절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은 유량 조절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제껴 보겠습니다. 자, 유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다시 최대. 차이가 제법 나죠. 유량이 제일 많은 상태는 초당 한 7에서 8g 정도, 유량을 제일 최소로 하면 초당 4g 정도의 물이 떨어져요. 나는 초당 5g, 6g 쓰고 싶은데 하시면 물론 다이얼을 조절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량 조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작동을 안 할 때 유량 조절을 돌려버리면 요렇게 에러가 뜹니다. 깜빡깜빡 하면서 E5 경고가 떠요. 위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작동을 안 해요. 유량 조절 다이얼 끄면 다시 돌아오죠. 이건 뭐냐 하면 낮은 유량으로 시작을 하면 머신에 무리가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유량으로 돌리세요 하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유량 조절을 하고 싶으면 눌러놓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인퓨전 딱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조절하면 딱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방금 전하고 똑같은 원두에다가 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분쇄도는 더 곱게 세팅을 했어요. 자, 유량 제일 줄였습니다. 유량 올릴게요. 확실히 방금 전보다는 제 입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단맛도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났고 질감도 더 좋아졌어요. 좀 더 묵직하고 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봤지만 좀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은 이렇게 유량을 줄여가지고 인퓨전을 길게 주고 추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유량 조절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예상에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영상이 엄청 길 거거든요. 이 유량 조절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따로 빼가지고 영상을 하나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이 PWM은 유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인퓨전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그 인퓨전을 줌으로 해서 추출 결과물을 완전히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퓨전을 쓰기 시작했던 데가 예전에 시네소라는 머신을 쓰면서
인퓨전을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신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머신 제작에 제가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저가형 머신에서도 유량을 조절하면서 인퓨전을 마음대로 써보시고 제가 느꼈던 그 경험, 신세계를 만나는 듯한 그 경험을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제작에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량 조절 부분은 인퓨전 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저 달라꼬르테 XT를 쓰면서도 유량 조절을 하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량을 6으로 놔두고 추출을 할 때 혹은 7로 놔두고 추출을 할 때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런 것들도 얘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퓨전만 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유량 조절을 하면서 인퓨전을 쓰고 어쩌고 귀찮아 난 뭐네 하시면 그냥 S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유량 조절 얘기는 요까지만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직까지 스팀이 남았습니다. 치러 가보죠. 스팀 같은 경우 이 버튼을 눌러서 예열을 시작합니다. 얘도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스팀 준비 다 됐습니다. 제가 약간 늦게 누르긴 했는데 25초 정도. 자, 스팀은 예열됐다고 바로 쓰지 마시고 요 옆에 다이얼을 돌려서 한번 빼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다이얼을 돌려서 빼기 전에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노즐 스팀 팁 돌리면 빠져요. 자, 이 부분 돌리면 이거에 쏠랑 빠집니다. 자, 이 노즐 구멍을 보면 얘는 지금 1개죠. 얘는 보면 구멍이 3개예요. 구멍이 3개 혹은 4개씩 뚫려 있는 애들은 상업용 머신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1개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용 머신에서 많이 보는 형태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지금 구멍 1개짜리를 끼웠습니다. 3개짜리는 지금 안 쓸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업용 머신들은 구멍이 3개 혹은 4개씩 뚫려 있는 게 스팀이 더 잘 쳐졌습니다. 힘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서머블록이 달린 가정용 머신은 스팀 압이 조금 약합니다. 원래도 힘이 약한데 구멍을 3개씩 뚫어가지고 분산을 시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스팀 치기가 어려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구멍으로 쫙 밀어주는 게 저는 편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노즐 팁이 2개 다 들어갈 겁니다. 3개짜리도 들어가고 1개짜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돌리면 빠지는 거니까 교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그 커피 머신 없어요. 지기네. 이제 스팀 준비 다 되고 나면 한번 돌려서 스팀을 빼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쭉 하고 나올 때까지 요래 한번 빼주고 바로 스팀 치볼게요. 시작. 자, 우유가 팽팽 잘 돌죠. 자, 스팀 칠 때도 이게 시간이 나옵니다.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CRM 360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힘차게 돌지 않았어요. 우유가 힘이 없어갖고 어설프게 했거든요. 자, 온도가 뜨뜻해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시간 안 보고 50초죠. 자, 보시면 나쁘지 않죠. 자, 요래 나왔습니다. 제가 라떼아트를 굉장히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거품은 나옵니다. 거품 두께도 제법 빵실하게 잘 나왔죠. 요래 보면 괜찮죠. 네, 요래 뜨가 이래 보면 크림 끝이 제법 잘 나왔다. 맛있네요. 사실 이 정도의 라떼아트는 예전에 CRM 365 플러스에서는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스팀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자, 오늘 이렇게 CRM 3605S PWM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작에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저거는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 앉아가지고 리뷰한답시고 이거는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할 때는 몰랐습니다. 제작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리고 공장까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선이란 게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니까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프리인퓨전도 써보고 라떼아트도 해보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어보자, 요런 거였거든요. 사실 그 결과물이 얘들이에요. 누군가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쇠가 빠지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가성비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애예요. 이번 출시 기념으로 진행하는 커피깎기로 할인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텀리스 포터필터까지 끼워드립니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머신들 지금 거의 막바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피깎이는 예약 판매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1월 말쯤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로 나가는 바텀리스 포터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신보다 좀 늦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형태에서 거의 바뀔 건 없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PWM 유량 조절 다이얼 부분은 인쇄 부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